수능 특강 독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 배울 파트는 보링거의 추상 충동과 감정이입 충동이라는 부분을 배울 텐데 페이지 몇 쪽이냐면 31쪽입니다. 학교에서 인문예술이 끝나면 앞에 나와 있는 개념학습도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짚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할 거냐면 미술의 역사를 우리가 미술사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국어의 역사를 국어사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미술사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 충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감정, 감정이입, 충동의 대립 관계로 파악한 보링거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추상충동이 뭐니, 감정이입충동이 뭐니, 결론적으로 보링거의 견해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빌헬름 보링거의, 그럼 이제 보링거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가 제일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야죠. 1908년 박사학위 논문이자 저서인 추상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서 한 세기를 넘긴 현재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추상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의가 되겠죠. 그는 저술을 통해서 개념들이 나올 거야. 인간의 근원적 심리 욕구로서 예술 의욕이 있다라고 보았으며 라고 나오죠. 근원적 심리 욕구로서 예술 의욕.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술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 심리 욕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욕구는 지금부터 보는 중심 내용이 나올 겁니다. 심리적 충동이라고 말하는 1번 감정이입 충동과 2번 추상 충동이 존재한다. 감정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는 감정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을 양축으로 삼아서 미술사 전반을 조망하였다가 무슨 말이냐면, 주제 보세요. 미술사를 추상 충동과 감정이입 충동의 대립관계로 파악한 것이 보링거의 견해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글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갈게요. 감정이입 충동이란이라고 나오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감정이입 충동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죠. 미적 체험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세 글자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성을 맺고 돌아가는 것을 유기적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렇게 감정이입 충동이라고 하는 건 미적 체험 과정상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에서, 이어서 볼게요, 만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 감정이입 충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미적 체험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만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감정이입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인간이 세계와 친화적이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난다. 그럼 이 부분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보시면 이 부분은 감정이입 충동이 일어나는 조건과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즉 감정이입 충동은 인간이라고 하는 주어에 주목해서 보시면 자연물이나 인간 외적인 대상은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조건은 반드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비교해보자. 추상충동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비유기적인 것에 의해 나타나는 것.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아까 봤던 거랑 반대적으로 비유기적인 것이 되겠죠. 그럼 유기적이다, 비유기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반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비유기적인 것에서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이 앞서 봤던 추상, 충동이 일어나는 조건과 대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는 예술, 의욕이 감정이입에 의해 표현될 때는 그 첫 번째 조건을 가볼까요? 만약에 감정이입 충동에 의해서 표현된다라고 하면 사실적 재현을 중시하는 자연주의 미술 양식이 나타나고, 당연히 예술이 세계와 조화를 이룰 거야. 이건 앞에서 봤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니까 어렵지 않겠죠. 반면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추상충동에 의해서 표현될 때는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추상적인 미술 양식이 나타나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요. 비유기적이기 때문에 예술이 세계와 대립하게 된다라고 보았답니다. 그럼 지금 본 부분에서 예술 의욕이 감정이입 충동에 의해 표현될 경우와 추상 충동에 의해 표현될 때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실적 재현을 중시한다, 감정이입 충동.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추상적인 미술 양식을 중요한다, 추상 충동. 감정이입 충동은 자연주의 미술 양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조화를 이룬다. 반면에 추상 충동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술과 세계가 대립한다 또는 비유기적인 것에 의해서 나타난다. 아까 여기서 조화라고 하는 건 유기적인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추상 충동은 어디서 발현되는 거냐면 여기 밑줄 인간 내면 욕구의 충동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인간이 외부와의 이원적 대립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이원적 외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또는 대립 상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내면과 외부로 나뉘어질 테니까 이 부분을 이원적 대립 상태라고 하겠죠. 야기야는 불러오는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이며 정신적 활동이다. 이것을 추상충동이라고 한다. 추상충동은 재현의 대상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재현의 대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 그 이유는요? 사실적 재현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재현의 대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 재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어? 앞에서 봤던 감정, 이입, 충동이었죠. 즉 감정이입 충동과의 차이점입니다. 추상 충동은 사실적 재현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입 충동과 달리 재현의 대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인간의 잠재적인 감정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갈게요. 추상 충동에 의해서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결국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내면, 내부, 계속 같은 말들이 나오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 여기서 말하는 고유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잠재적인 감정이랑 같은 말이 될 겁니다. 순수하게 산과 형태, 색채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외부 세계의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모사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됐죠? 보링거는 계속 뭐가 나오고 있냐면 추상충동이 나오고 있어요. 추상충동이 원시 민족이나 고대 동방 문화에 내재한 뭐로 보았다? 조형 원리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미지적인 것에 직면하게 되면이라고 나올 텐데요. 인간이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인간이 미지의 것에 직면하게 되어서 갖는 정신적 공포가 최초의 신과 최초의 예술을 만들어 원시 예술을 성립할 수 있게 해준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투쟁에 의해 야기된 감정이 추상적 충동이다. 가로 닫아보실까요? 닫아보세요. 여기서는 결국 시험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볼 수 있냐면, 지금 괄호 열고 괄호 닫은 부분 있잖아 얘들아. 결국 여기서는 추상 충동으로 인해서 원시 예술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물어볼 겁니다. 과정. 가자. 1번. 미지의 것에 직면한다. 그러면 정신적 공포가 생긴다. 이러한 정신적 공포를 바탕으로 최초의 신과 최초의 예술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원시 예술을 성립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투쟁하면서 야기된 감정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추상충동을 형상화해서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그는 원시적 상황을 자연과의 화해가 아니라 대립으로 보고, 이게 바로 추상충동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추상충동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보고, 인류 최초의 미술을 추상적인 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양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양식은 뭐에서부터 비롯된다? 추상 충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즉 인류의, 다시 읽어볼게요. 인류의, 어디 보고 있냐면 여기 보고 있어. 인류의 최초 미술을 추상적 충동에 의해 만들어진 추상적 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시 예술에서 현대 추상 미술의 뿌리를 찾는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링거는, 계속 보링거의 견해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자. 진정한 예술의 시각을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가 아니라 순수 기하적 형태를 지닌 신석기 시대의 추상 미술로 본대요. 그럼 결국 구석기 시대가 먼저 나와 있지만,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는 추상 충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을 거고, 오히려 순수 기하적 형태를 지니고 있는 신석기 시대의 추상 미술에는 추상 충동이 개입되고 또는 반영되어 있을 테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술의 시작이야 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벽화라고 하는 것들도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벽화를 보면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자.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 추상적인 단서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추상 충동이 발생해야겠지.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니래. 그럼 구석기 시대의 벽화에 추상적 단서 같은 말, 추상 충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주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실적인 묘사가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의 주종을 이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같은 말. 보링거가 보기에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의 주종, 여러 가지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감정, 이입에 의한 충동이 일어난 흔적인 뭐가 된다? 사실적 묘사가 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는 추상 미술의 뿌리라고 할 수 없어라고 설명한다고요. 한편 보링거는 자연주의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자연주의도 감정, 이입에 의한 충동이 적용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주의를 영혼의 사치행위라고 보았답니다. 사치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니까 보링거는 자연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맞겠죠. 그 이유는 그는 자연주의를 자연에 대한 범신론적 친화 관계를 심리적 전제로 하는 낙천적이고 자의적인 의지의 결과 또는 생명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렵죠.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자연주의를 자연에 대한 범신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갈게. 대립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거 생각해봐. 대립을 인정하지 않아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 감정이입에 의한 충동이었잖아요. 감정이입에 의한 충동, 아까 뭐라고 말했어 얘들아? 유기적이다, 조화를 이룬다 라고 설명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에는 추상충동이 아니라 감정이입의 충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갈게. 자연에 대한 대립이 없고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친화 관계를, 친화라고 하는 건 친분 관계가 되겠죠. 심리적 전제로 하는 낙천적이고 자의적인 의지의 결과 또는 생명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를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사실적 묘사의 역점이라고 하는 건 중심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심을 둔 시대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묘사에 중심을 둔 시대, 같은 말 그냥 대충 적을게요. 전 나는 위에다가 감정, 이입에 의한 충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시기가 되겠죠. 감정이입에 대한 충동이 많이 일어난 시대가 오히려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술적 본능이 약화된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됐어요? 그럼 결국 보링거는 아까 봤던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감정이입에 의해 만들어진 거니까. 그는 미술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추상과 감정이입의 두 충동이 한 시대에 공존할 수도 있고 혼용, 섞여 쓰이거나 어울려 쓸 수 있다라고도 보았는데, 됐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예술적 본능이 생생하게 작용하는 추상 양식이 둘 가운데 더 우위의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럼 결국 추상 충동에 의한 방법이나 감정이입 충동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고 섞여 쓸 수는 있어. 하지만 내 생각은 두 가지 중에서도 추상 양식이 더 짱이야. 이게 보링거라고. 결국 그에게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네요. 대놓고 나와요. 1번 자연주의와 대비된다. 넓은 의미의 조형 개념이다. 현실을 넘어서는 보다 높고 절대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세 가지가 보링거에게 추상충동이란이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의미가 될 테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리하자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보링거가
생각하는 추상 충동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보링거는 추상 충동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가 나오겠죠. 현대 추상 미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게 보링거의 견해가 주는 의. 미술사 전체를 지나치게 단순하여 추상 충동과 감정이입 충동의 대립관계로 파악한 보링거의 관점은 한계점도 나와야겠죠. 복잡하고 다양한 미술사적 현실을 다 설명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한계. 좀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현대 추상 미술의 기원을 원시 미술에 찾아볼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국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현대 추상 미술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다? 보링거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고 내용 정리 제대로만 해놓으시면 여기도 금방금방 끝날 수 있을 테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죠? 고생하셨습니다.